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함께 할수록 이상하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텅 비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오늘날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애가 강하거나 거만한 사람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공허와 뒤틀림을 의미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파괴적인 심리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환상의 세계, 그리고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회복의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울부짖는 공허,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타인을 먹이로 삼아야만 합니다. 타인의 관심과 감정, 존재 그 자체를 흡수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위태로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교하게 만들어낸 환상만이 유일한 방어기제이자 생존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공허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한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바로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통 생후 36개월 이전, 아이는 세상을 탐색하며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는 점차 자신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세상 전체가 아니다라는 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나라는 긍정적인 정체성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조각가가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부재하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혹은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해 아이를 자신의 연장선상으로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대신 과잉 보호하거나 방치하고 부모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아이의 자아는 제대로 뿌리내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울부짖는 공허라는 무서운 구멍이 생깁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 아이러니컬하게도 무아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내면이 텅 비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없으니 타인을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내적 대상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 혹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아바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니 공감 능력이 자라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공감이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아의 부재는 경계의 붕괴로, 경계의 붕괴는 공감 능력의 상실로, 그리고 이는 곧 착취와 학대로 이어지는 비극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필사적으로 거짓 자아라는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면은 비현실적으로 웅장하고 완벽하며 특별한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짓된 자아가 진짜라고 스스로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타인을 자신의 공유된 환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 자아가 진짜라고 믿어주길 원합니다.
자신의 환상이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을 멈추고 자신과 나르시시스트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의 좀비화된 연장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을 때 동심원의 파문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인이나 가족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문은 직장, 사회, 심지어는 국가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 파문에 닿은 모든 것은 소화되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그토록 교묘하게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유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차가운 공감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따뜻한 공감이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처럼 상대방의 가장 깊은 욕망, 두려움, 약점을 정확하게 스캔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만난 지 단 몇 분 만에 당신이 스스로도 몰랐던 당신의 내면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뇌와 자신의 뇌를 동기화시켜 정신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는 바로 상처 입은 아이의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상처받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따뜻한 포옹과 사랑이 필요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모습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특히 정이 많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덫에 쉽게 빠져듭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를 보면 보호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그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사명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의 어머니가 됩니다. 동시에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이상화하며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소위 러브바밍 단계에서 그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지적이며 아름다운 존재로 떠받듭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듯 무조건적인 찬사와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그가 만들어준 완벽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어린 시절로 퇴행하여 다시 아이가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른의 능력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의존하는 유아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그의 어머니가 되고 그는 당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중모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기묘하고 강력한 유대감 속에서 둘만의 견고한 공유된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이비 종교와 같습니다. 세상은 적이고 우리 둘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이 관계를 끊는 것은 마치 내 아이를 버리는 것 같은 혹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저버리는 것 같은 끔찍한 죄책감을 동반하기에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가절하와 폐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노력하든 이 결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공유된 환상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내장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 자신도 이 환상의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이 거대한 환상의 힘에 이끌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몰립니다. 그들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당신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거짓말쟁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약속들은 그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한 환상의 거대한 힘일 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에 대한 역설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행동 통제의 어려움을 주요 특징으로 가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나 군대와 같이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행동이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 처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문제적 행동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만약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거만하게 굴었다가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한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동기는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마치 양자역학의 세계처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수조계의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충돌하고 폭발하는 완벽한 무질서 상태.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혼돈은 외부적으로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면의 무질서와 외부의 질서 사이의 엄청난 괴리.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을 다른 어떤 정신질환과도 다르게 만드는 독특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라는 단단한 외부 골격입니다. 이 갑옷이 내면의 혼돈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끔찍한 환상의 세계에서 탈출하게 된다면 그 후의 삶은 어떨까요? 재건은 가능할까요?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당신은 여러 겹의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돌보던 아이를 잃은 슬픔,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 과거의 나 자신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슬픔. 이 복합적인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2~3살짜리 어린아이로 퇴행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키워내야 합니다. 스스로의 어머니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좌절시키는 그 목소리, 즉 내 사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 해도 가장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의 세계에 발을 들인 그 순간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경험의 파편들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을 잘 믿던 당신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활발하고 외향적이던 당신이 내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 평생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남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려는 어두운 힘과의 싸움입니다. 이 경험은 아마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잿더미 위에서 더욱 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